일단 이분은 타일업체 시공하는 분이에요. 지역 카페에서 소소하게 홍보를 하고 계셨었고 소개를 통해서만 계약을 따내고 계셨었는데 잘 될 때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안 될 때는 매달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매출이 없던 분이셨어요. 블로그 글을 2개를 작성해 드렸는데 게시물 2개만에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사이에 매출을 만들고 계세요. 이러한 사업자분들이 하고 계신 게 전문직 마케팅인데요. 파워링크도 하셨었고 네이버 지도도 하셨고요. 114 그 전화국에서 무슨 동 타일 시공하면 가장 가까운 곳을 소개시켜주는 아주 구식적인 홍보 마케팅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문의 한 건 왔다고 엄청 좋아하셨었어요. 구식이긴 한데 한 달에 얼마 내고 한 건이 연결이 된다면 마치 우리가 온라인에서 말하는 그 CPC 마케팅처럼 전화 한 건 연결에 얼마가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하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의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게 네. 저희가 하는 전문직 마케팅? 그러니까 저희가 맡았을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일단 타일업체, 방수업체, 입주 청소나 인테리어 철거, 변호사, 세무사, 치과, 병원, 필라테스, 요가, 한의원 스포츠센터, 보청기도 있네요. 이분들도 결국은 블로그 운영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왜 이것들이 여기 이것들이 자꾸 이것들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분들이 마케팅 업체를 쓰면 왜 안 되고 저희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브랜드 블로그와 그분들이 하는 블로그의 차이가 있나요? 매출이 큰 업체들과 매출이 이제 적은 업체들의 마케팅 방향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저희가 하는 브랜드 블로그로 시작을 해요. 지역별 문의가 올 만한 키워드를 사전에 분석을 하고 착출해 놓은 다음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더라도 우리 서비스를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반드시 우리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매출이 당연히 2배, 3배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반적인 체험단이나 기자단, 그러니까 키워드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업체한테 돈을 주고, 예를 들어 대전 타일 업체예요. 그럼 대전 타일 업체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우리 블로그 글이 노출될 수 있도록 대행사들을 계정해서 대신 글을 작성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체험단 기자단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하는 브랜드 블로그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요 글을 한번 볼게요. 욕실 타일 시공 업체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이런 제목이고요. 전화번호가 붙어 나오고 욕실 사진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처음에 글을 잠깐 보면,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많이 추워졌다 보니 콧물 기침을 달고 사는 지인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면역력을 높여야 코로나도 독감도 물리칠 수 있다 보니 옷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과연 이 글을 읽고 대전에서 타일업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요런 게 첨단 기자단의 문제점인 거고요. 또 하나 볼게요. 데코 타일 만족스러웠던 시공. 이건 이제 제목만 봐도 대행사의 제목이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 체험단 기자단의 제목들이. 왜냐면 가치 입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출을 위한 글을 작성하니까. 마찬가지로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기가 나날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이게 웃긴 게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경기 탓을 해요. 항상 힘든 날도 있지만 그래도 더 힘내서 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오래 고민하다가 이번에 제가 관리하는 건물 타일 교체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다가 건물 타일 교체하는 게 이게 무슨 연관인지, 이거를 보고 과연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이제 저희가 작성한 글을 한번 볼까요? 일단 방수업체 거를 한번 볼게요. 지난 9월 달에 작성한 글인데 제목부터가 아무 업체나 추천하지 않는 이유예요. 아무 업체나 추천하지 않는데 이게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클릭을 해볼 것 같아요. 방수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어디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력이 좋으니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겠지? 라고 이 업체에 대해 신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 옥상 방수공사로 방문하게 된 한 건물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번에는 누수 잡기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정말 꼼꼼히 알아봤어요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남아서 오늘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가치 입증이 됐다는 거죠. 이번에는 누수 잡기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정말 꼼꼼히 알아봤대. 그러다가 결국은 선택한 곳이 이 업체래. 그러면 고객들은 이 글을 읽다가 정말 꼼꼼히 알아본 업체를 선택했었으니까 이 업체는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업체구나, 분명히 실력 있는 업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2개 글만에 월 매출이 거의 0원이던 분이 1000만원, 2000만원의 매출을 만들 수 있으셨는데 글을 2개만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브랜드 블로그는
지역별 문의가 올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먼저 착출을 해놓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든 우리 글이 가장 최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거. 이제 이게 브랜드 블로그의 핵심일 거예요. 100개, 200개, 300개가 쌓이면 매출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제 지역별 한 곳이나 두 곳으로 한정해서 운영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김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홍보를 해. 근데 이분들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나가게 되면 우리는 지역별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중 한 분이랑 계약을 새로 진행을 해. 그러면 기존 업체는 새로운 업체한테 밀릴 게 뻔한 걸 알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랑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 새로운 키워드에 노출이 가능해지니까 문의량은 기존보다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브랜드 블로그인데 브랜드 블로그 말고 또 어떤 마케팅으로 이제 전문직 분들의 매출을 올려드리고 있죠? 업종마다 방향성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은 네이버 지도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상위에 뜨게 하는 게 좋은 업종이 있는가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업체라면은 무조건 문의가 올 수밖에 없는 카피라이팅이 담긴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하는 이제 스폰서 광고. 퍼포먼스 마케팅인 거잖아요.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마케팅 전자책을 기획해서 이제 판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때 오픈 첫날 매출이 얼마였었죠? 그때 1,600만 원 정도죠. 그니까 이게 진짜 대박인 거지. 우리가 그때 했던 게 어쨌든 블로그 글 하나였잖아요. 방수 블로그에서 말했듯이 우리 상품이 좋다고 직접적으로 어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홍보를 하는 업체들은 다 지네 상품이 좋다고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고객은 더 이상 상품이 좋다의 신뢰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 우리 상품을 고객들로 하여금 좋은 상품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뷰티 관련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이때도 이제 매출이 얼마였었죠? 그때도 하루 만에 조기 마감돼서 4차까지 앵콜 세미나를 했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은 났던 것 같아요. 그때도 퍼포먼스 마케팅 콘텐츠 사진을 하나를 만들었고 얘를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을 했었고 더 알아보기를 클릭했을 때 블로그 글 하나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문의가 안 오는 거야. 문의가 한 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저희 이 글은 정말 좋은 글이고 그리고 이 세미나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필요한 세미나인데 왜 문의가 안 올까? 지금 당장 고객이 이 세미나를 신청해야 될 이유가 이 블로그에 담겨있지가 못했던 거야.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고 이 글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죠. 최종적으로 수정이 완료된 다음에 똑같은 광고 사진과 똑같은 광고 비용으로 광고를 돌렸더니 갑자기 1차 마감, 2차 마감, 3차 마감, 4차 마감 돼서 이제 매출이 한 2천만 원 정도 날 수 있었던 건데 4차까지 마감했으면 이제 총 몇 명이 오신 거죠? 24석이니까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업종마다 또는 이제 현재 매출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마케팅 방식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 업종이나 받지 못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맡았을 때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맡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지역 TO를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자리가 이미 차 있는 경우에는 진행을 못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왜 대기를 하면서까지 기다려주시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